안녕하세요. 김연구의 주식 코치 2부 진행을 맡은 또 문현진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또 김연구 멘토님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스케줄이 좀 생기셔가지고 제가 2부까지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셨던 만큼 2부는 제가 조금 더 친절하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채팅창 난리 났을 거예요, 아마. 지금 아마 그렇게 해가지고 또 문현진은 싸가지가 없다, 나쁘게 말한다, 난리 났을 건데 원래 항상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2부는 여러분들이 기다렸던 것만큼 김연구 멘토님 스타일을 최대한 제가 반영을 해서 해보도록 하고요. 김연구 멘토님을 정말 기다리셨다 하시는 분들은요, 오늘 인천으로 가시면 됩니다. 인천 부평으로 가시면은 오후 1시에 여러분들 만날 준비로 강연회를 지금 준비하러 가시기 때문에요. 오늘 오후에 꼭 가시길 바라고, 오늘 인천에 못 가신다 하시는 분들은 내일 가산에서 열리니까요. 가산에서 여러분들 꼭 만나 뵙고 오프라인 강연에서 또 즐길 수 있는 재밌는 이야기들 배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저는 또 풀어가 볼 텐데요. 02377 0269번과 0279번으로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과 또 상담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서 또 시원하게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 바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전화를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자,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문현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나무가요. 나무가 하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네, 16,200원 20%입니다. 우리가 일단 그 나무가가 이렇게 보면요. 기업 자체로 보면은 나쁜 기업입니까 하면 솔직히 나쁜 기업 아니잖아요. 스마트폰, 태블릿 만들지, 카메라 모듈 만들지, 스마트폰 요즘에 많이 팔리지, 거기다가 삼성전자 1차 그 협력업체지, 이러다 보니까 나쁠 것도 없고 실적도 좋아지고 있는데, 이런 거를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 사버리거나 올라갔을 때 사버리거나 또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갈 때 사버리면 안 좋아요.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가 되세요? 네. 이런 거는 항상 올라왔을 때 살 게 아니라 내려와 있을 때 사야 되고요. 내가 정말 스마트폰 관련주를 투자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든다면 나무가처럼 올라온 게 아니라 나무가처럼 올라오지 않은 스마트폰 관련주들이 좀 많아요. 카메라 모듈 관련주도 좀 많고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네네. 내가 지금 나무가를 사야 되는 이유가 사실 없는 자리인 거예요, 이거는. 왜? 비싸졌거든요, 이미. 그러니까 많은 분들께서 기업이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주식은요. 기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장기 투자를 해야 되고 가치 투자를 해야 되고 홀딩을 해갖고 배당을 받아가지고 멀리 보고 가져가야 되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근데 주식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멀리 가져갈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팔아야 되거든요. 그죠? 그럼 사고 판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주식은 사실 장사처럼 접근을 해야 돼요. 그럼 장사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최대한 비싸게 사와야 될까요? 싸게 사와야 될까요? 네, 싸게 사와야죠. 싸게 사와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식하는 사람들은 뭔가 좀 잘못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상한 허상을 쫓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약간 있어 보이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 본질적인 거, 돈 벌기 위해서 노골적으로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되는데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이 기업을 봐야지, 이동평균선을 봐야지, 수급을 봐야지 이러면서 괜히 고상한 척 하려고 한다는 거죠. 사실 그런 거 볼 필요 없어요. 그냥 무조건 가격이에요. 근데 가격을 보면 얘는 지금 4,000원대부터 해서 2만 원대까지 거의 올라왔기 때문에 비싸졌을까요? 싸진 걸까요? 네, 비싸졌네요. 맞아요. 그럼 이걸 우리가 사면은 비싸게 물리는 것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시청자님은 좋다고 해서 2만 원에 사셨겠지만 사실은 이거 좋다고 할 때 2만 원에 파는 인간들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2만 원에 파는 사람들한테 시청자님 지금 바가지 쓴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주식을 네. 나무가란 기업이 앞으로 업황이 어떻고요, 전망이 어떻고요, 스마트폰은 어떻고요, 폴더블 폰이 나올 거고요, 애플이 지금 어떻게 되고요, 저렇게 되고요 해가지고 그런 거에 속아버리게 되면 무조건 비싸게 사요. 그래서 항상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 주가가 거래량 붙으면서 급등을 해버리거나 올라와 버리게 되면 무조건 비싸게 사는 거니까 물리지 않는 자리에 사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저는 접근하지 않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더군다나 차트 모양도 보면 헤드앤숄더라고 하는 이런 패턴을 만들고 있는데 머리와 어깨를 보면 높이가 다르죠. 그죠? 그래서 헤드앤숄더가 외국에서 나온 건데 어깨, 머리, 어깨예요. 헤드앤숄더. 그래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전형적인 하락 패턴에서 나와요. 네. 그럼 이게 전형적으로 하락 패턴이니까 전형적으로 무너지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좋다는 말만 듣고 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물리고 손실나고 장기 투자하겠답시고 추가매수 잘못했다가 시간 낭비만 엄청나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는 저점 자리가 되는 이 14,500원짜리나 14,500원짜리 이런 자리가 무너지게 되면은 손절 고민을 해야 되는데 시청자님께서 만약에 시간적인 여유가 좀 많다 하신다면은 그냥 들고 가셔가지고 한 12,000원쯤 내가지고 추가매수 대응해갖고 올라갈 때 파는 게 맞아요. 근데 난 시간이 좀 아까워요. 시간이 조금 그렇게까지 여유가 있는 건 아니고 물려서 고생하는 게 싫어요라고 하면 사실 14,500원부터는 비중을 먼저 줄여
원을 내시고 12,000원에 다시 들어가는 형태로 들어가야 돼요. 네. 이해가 되셨어요? 네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올라왔을 때 사지 않는 습관을 먼저 기르시길 바라고, 두 번째로는 이런 일이 발생됐을 때 아래쪽에서 손절할 건지 밑에서 추가 매수할 건지는 내 시간 계획에 따라서 다 바뀌는 거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 전략을 다 드린 거니까 선택을 하셔야 돼요. 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 많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덕산 대코비하고 덕산 대코비아. 테코피하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예, 23,900원에 15%입니다. 23,900원이요. 예, 이거 급등 나올 때 샀네요. 그죠? 예, 예, 4월에. 예, 맞습니다. 이제 저렇게 사보니까 아시겠죠? 예, 저렇게 하면 안 되구나라는 거 딱 알겠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복이 되면 안 돼요. 그냥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렇게 시청자님들한테 저는 최대한 뭐 따끔하게 이렇게 혼을 낸다라고 많은 분들이 표현을 하시는데, 정말 직설적으로 지금 이거 왜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렇게 혼났다고 하고 혼났다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다음에 똑같은 매매를 또 해요. 계속 올라갈 때 사는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느끼셨는데 이거를 진짜로 저는 제발 뼈저리게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번에 이렇게 사면 내가 또 물리겠구나, 또 시간 낭비하겠구나, 또 다른 종목을 매수해가지고 수익 볼 수 있는 기회를 날리겠구나. 하필이면 지금 이제 2021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거의 그 2년 정도 장이 안 좋았잖아요. 그죠? 예, 저 하락장에는 사실 뭘 사든 물려요. 그러면 만약에 저런 장이 지금 또 나온다면 시청자님은 여기서부터 물려가지고 또 1년, 2년 동안 물려가지고 고생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된 가장 큰 요인이 뭐냐면요. 고점에 샀기 때문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고점에 사는 습관을 조금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다음번에 하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려 보도록 하고요. 일단 덕산 테코피아 같은 경우는 지금 나쁜 자리는 아닙니다. 기업도 지금 보면은 뭐 OLED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OLED라든가 뭐 반도체 장비 업종이라든가 디스플레이 이런 쪽들이 움직일 수 있는 게요. 그 우리 애플 저 지금 안경 같은 거 만든다고 하죠. VR, AR 해가지고. 예, 증강현실 해가지고 만든다고 하는데 거기에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초소형 디스플레이라고 해서 마이클로 이제 OLED 이런 거에 많이 들어가서 OLED 관련주들이 좀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도 지금 성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적자는 하고 있고 신용등급도 떨어지곤 했지만 성장 자체는 아직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엮여 있는 이런 기업들은요, 저는 우상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대신에 비싸게 샀기 때문에 우상향을 한다 하더라도 시청자님은 겨우 본전이라는 뜻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 정도면 다행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다행이다 생각하셨으면 정말 다행인 거고요. 일단 이 종목이 만약에 밑으로 밀려 내려간다고 하면은 좋은 기업이 싸진 겁니다. 그러니까 시청자님 이거 나쁜 기업이라 해서 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좋은 기업이라고 해서 산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좋은 기업이라서 23,900원 샀는데 이게 좋은 기업인데 15,000원까지 떨어지면은 가격만 떨어진 거지 나쁜 기업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식이 좀 잘못됐어요. 가격이 떨어지면 나쁜 기업이라 생각하는데 그거 진짜 얼토당토 안 한 생각이에요. 좋은 기업이 가격이 떨어진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외제차를 50% 할인해 준다고 그 외제차가 아니게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삼겹살을 50% 할인해 준다고 해갖고 썩은 고기가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은 변화가 없는데 가격이 바뀌고 있을 뿐인데 우리는 가격 떨어지면 안 좋은 기업이고 가격이 올라가면 좋은 기업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좋은 기업을 15,000원에 살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죠. 그래서 저는 15,000원까지 떨어지면 추가 매수 고민해서 대응하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는 전략을 드려볼 거예요. 그래서 15,000원까지 밀릴지 안 밀릴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최근에 이제 만들어진 저점을 깨고 내려갔다는 걸 봤을 때 저는 최소 16,000원까지는 밀릴 수 있다고 보는데, 저기까지 밀렸을 때 자리 잡는 거 보고 추가 매수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 때 다시 한 번 더 연락 주시면 제가 추가 매수 가능한지 안 되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제가 판단해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홀딩해서 기다리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진팬입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제 팬 되기가 쉽지 않은데 너무나 감사드리네요. 네, 숨소리가 보약이라서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네. 고맙습니다. 다른 게 뭐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제가 좀 실수한 게 오르비텍을 네. 태조 이방원 떠들 때 오르비텍을 처음으로 따라갔다가 태조 좀 이방원 할 때요? 물려가지고요. 예, 10%는 5,000원 올라왔을 때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예, 안 올라놨어요. 6,900원요. 6,900원에 900원. 예, 20%인데 10%를 5,000원대 10% 버리고 10% 남았습니다. 오, 잘하셨네요. 5,000원대 이렇게 팔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런 결정을 하셨네요. 근데 5,700원
6천원까지 가길래 저는 6천원만 5만원 다 버릴라 했는데 거기서 싹 내려가가 조금 기다리는데 월요일이라도 반등하면 그냥 가감하게 버릴 수 있는데 그래서 전화드렸습니다. 감격입니다. 제가 지금 감격이에요. 아니 이렇게 아니에요. 올라올 때 매도한다는 것 자체가 진짜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정말 많이 이야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올라올 때 그냥 본전에 파세요. 본전 아니더라도 좀 파세요 하는 걸 되게 막 뭐라 하면서 막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사람들은 그걸 가르치고 있으면은 왜 쟤는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지? 왜 쟤는 뭐 차트에 대한 이야기도 안 하고 뭐 그냥 기업에 대한 이야기도 안 하지라고 하는데 기업에 대한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게 올라왔을 때 팔 수 있는 그 마음가짐인데 시청자님은 그걸 갖추고 계세요. 저는 문현진 멘토님 그 방송 8년, 그래요? 10년 보면서 배우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렇게 근데 해요. 제가 감격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보고 맨날 찐팬이라고 하시지만은 실제로는 그렇게 행동으로 못 옮기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 지금은 그렇게 했다는 게 저 너무나 감격스럽네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 그 회사로 전화를 한번 주세요. 제가 그 역발상 투자라고 해가지고 그거 제가 선물 하나 드릴게요. 유료 특강이 아닌데 그거 드릴게요. 공부를 좀 하세요. 이거는 마음이 됐으면은 마음가짐은 우리가 그 공사로 따지면요. 아파트 지을 때 보면요. 아파트 짓는다고 하면은 그 땅 다지는 거 있잖아요. 땅 다지는 거. 예, 콘크리트 치는 거요. 네, 콘크리트 치는 거 완전히 콘크리트 치는 거 있잖아요, 밑에. 이렇게 땅 다지는 거. 그 땅 다지는데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리잖아요. 왜냐하면 그 기반이 튼튼해야 건물이 안 무너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 지식만 쌓아놨고 이 뿌리, 마인드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시청자님 지금 마인드가 됐으니까 제가 지식만 쌓아주면 시청자님은 됐어요, 그냥. 제가 보기엔 되는 분이라고 봐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식은 제가 드릴 거니까 회사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지금 일단 오르비텍 같은 경우는 여기서 저는 개인적으로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조금 아쉬운 거는 제가 이제 그런 마인드가 된 거는 충분한데 개인적으로 사실은 이거는 올라왔을 때 5천 원 매도보다는 뭐 조금 비중이 많았다고 하면 매도하는 게 맞았고 지금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4천 원짜리 잤잖아요. 그럼 저기서 저는 오히려 추가 매수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회사가 적자는 좀 나고 있긴 한데요. 이 회사가 뭐 하는 기업인가 이렇게 보면은 원자력 관련 이야기 나오거나 방사능 이야기 나왔을 때 올라가는 기업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번 정부 들어가면서 탈원전 한대요, 안 한대요? 한대요. 탈원전 한대요? 초창기에는 한다고 했는데 지금 좀 조용하죠. 네, 탈원전을 폐지한다는 수준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탈원전을 폐지한다라는 이야기, 전면 백지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내고 있고 해외에서도 지금 원자력 이야기 정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친환경 에너지가 원자력이다라는 이야기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얘가 과거에 너무 이렇게 이제 올라왔을 때 태조 이방원이니 뭐니 그런 거 할 때 원자력 해갖고 얘가 올라갔던 기업이었던 거고 사실은 이 자리는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박스권이라고 하죠. 크게 보더라도 오르비텍은 4천 원부터 해서 1만 원까지 왔다 갔다 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4천 원짜리는 근데 아니 멘토님 저는 4천 원대 하고 싶은데 뭐냐 하면 궁금한 게 유상증자 말이 전번에 한번 나왔기 때문에 그게 상관없어요. 무서워서 유상증자 나오면 유상증자 받는 게 좋아요. 이거는 제가 뭐 논란의 여지가 없이 유상증자 한다면 유상증자 받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이건 왜 그런지 나중에 제가 뭐 유튜브 많이 설명해놨으니까 보시고요. 일단은 4천 원대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저는 추가 매수를 지금 매도하셨잖아요. 10% 정도. 그래서 4천 원까지 떨어지면은 거기서 다시 한번 매도하신 만큼 다시 사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10%를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럼 20% 다시 맞추면 매수가가 어떻게 되냐면 아마 4,800원 요 정도에 4,900원까지 이렇게 밀릴 거예요. 떨어지고 나면 다음 상승할 땐 수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손실은 잘 내셨고 잘 정리하셨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매도하지 마시고 4,000원까지 밀리면은 오히려 더 사자. 그리고 유상증자 한다고 하면 유상증자를 받으시는 게 유리해요. 그리고 받고 난 다음에도 떨어지면은 유상증자 하면 주가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추가 매수하는 게 유리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유상증자를 만약에 한다면은 그렇게 대응하는 걸로 보고 일단은 그런 거 없다고 했을 때는 여기서 저는 그냥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하고요. 추가 매수 4,000원대 추가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고 올라올 때 6, 7,000원대 팔아내면 되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수익으로 나오자. 그리고 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코스모화 10%고요. 46,900원이요. 큰일 나셨네요. 왜 큰일 났게요? 네. 왜 큰일 났을까요? 우선은 저는 조금 약간 눌린 구간이라고 해서 이번에 구매를 하긴 했는데 네, 큰일 났어요. 여기가 왜 눌린 구간이에요? 왜 눌린 구간이에요? 지금 올라갔다가 좀 내려오는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내려와서. 구간이라 네.
지금 차트 공부를 조금 할랑말랑 하다가 어설프게 지금 돼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네, 돼요. 맞아요. 사람들이 네, 그래요. 맞습니다. 문현진 멘토는 몰라서 전화하지 왜 자꾸 뭐라 하냐라고 하는데 제가 이거 지난주에 한번 비유를 해드렸거든요. 자동차 예. 운전 면허도 없고 할 줄 모르는 우리 친구가 면허도 없고 운전해보지도 않은 친구가 시동 켜고 갑자기 운전해서 나가서 술 사오겠다고 나갔는데 차에 벽에 들이박아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예. 전화해가지고 야 내가 지금 운전을 했는데 차에 들이박았다. 벽에 박아버렸다. 어떻게 해야 되노?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야, 니 운전도 못하는데 왜 탔는데? 나왔나?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친구가 그래요. 모르니까 전화해서 물어볼 수도 있지. 그래요. 그게 무슨 상황이냐? 모르면 안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사람들은 모르니까 전화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되게 당연하고 자랑인 줄 알고 있는데 저는 그건 잘못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상담 방송을 보면 제가 많이 강의를 하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해요. 시청자님한테도 네. 제가 혼을 내면서 아마 가르치려고 할 겁니다. 아마 오늘 그 예약이 되어 있을 거예요, 지금. 아, 이 이야기 네. 끝나고 나면 아마 또 가르치려고 할 건데 왜 그렇게 됐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제가 공부를 계속 가르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초점이 없고 혼내는 거, 뭐라 한 것만 자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 공부는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상담 보시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 다 알려주고 있거든요. 시청자님도 지금 제가 가르쳐주고 싶은 건요. 눌림목이라고 하는 자리 뭐 나쁘진 않았을 수 있는데 지금 제가 빨간 선을 그어놨잖아요. 네. TV 보시면은 빨간 선 그어놨죠. 이 네네. 빨간 선이 지난번에는 맞고 올라간 자리예요. 네.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됐어요? 저기서 맞고 올라갔나요? 아니면 밑으로 조금 밀렸나요? 조금 밀렸어요. 맞아요. 이런 걸 우리가 저점이 무너졌다라고 표현을 해요. 아. 그러면 여기서 저점이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추가 하락 가능성이 생겨버려요. 이렇게 계단식으로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되거든요. 저점을 지켰어야 여기서 반등이 나가겠구나라고 보는 거고 저기서 저점 안 지키면 밑으로 더 내려갈 수 있다고 보는 자리에 사셨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거는 뭐 몰라서 해서 그러면 전화한 거 오케이 알겠는데 이거는 지금 몰라면 이런 거 하면 안 되지라고 첫 번째로 말하고 싶은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알아라는 거예요. 저점 깨면 이런 거 사지 말라는 걸. 네.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큰일 났네요 한 거예요. 이건 지금 무너지겠는데 계속 빠지겠는데라는 생각밖에 안 들죠.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코스모학도 얘가 뭐 2차 전지니 뭐니 이런 데 엮여 있는 기업이잖아요. 예. 그래서 에코프로한테도 얘 또 알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에코프로한테 온 국민의 지금 아마 투자자 절반은 목숨이 걸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에코프로가 다음 주에 여기 정고점 네. 뜯고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면은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 얘가 안 올라가면은 시청자님도 그렇고 오늘 전화한 사람 아까 일부에 전화한 사람 전부 다 2차 전지 산 사람 전부 다 물려요 그냥. 아.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에코프로도 볼 줄 알아야 되고 차트도 볼 줄 알아야 되고 저점에 사면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했다면 이런 자리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안 샀어요. 애초에 사질 않았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제가 굳이 사놓고 전화하지 말고 상담 방송을 진득하게 1시간만 봐보세요. 그러면 와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 배우게 된다니까요. 아, 저도 열심히 혼나면서 저도 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네. 이렇게 네. 하다 보면은 이 자리 아닐까 싶어서 사는데 이것도 지금 만약에 다른 사람이 이런 데 상담한 걸 봤으면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안 샀어요. 맞아요. 이런 자리는 사는 자리가 아니에요. 보통 이런 자리에서 눌림목이라는 자리를 형성하게 되면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저점을- 쌍바닥 그리면서 위쪽을 뚫고 올라가는 예. 그림이 나오게 돼요. 지금 차트 제가 그려놨죠? 네네네. 네네. 그럼 이런 자리가 나오게 되면 어디쯤에서 사느냐라고 하면요. 보통 이렇게 만약에 쌍바닥 그리고 올라오면은 올라오는 요 타이밍에 사거나 돌파하는 자리에 사요. 지금 동그라미 2개 친 자리에서 보통 매수가 들어간다고요. 아. 저 자리들이 아니면은 이 자리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저점 지킬 수 있겠지라고 시청자님 산 자리에 살 수도 있거든요. 저점 지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네네. 대신에 샀는데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손들고 나와야 돼요. 왜? 이 자리는 잘못 밀리면 밑으로 쭉 빠지는 자리니까. 지키면 여기서 반등이 나오니까 반등의 초입부부터 우리가 수익을 챙길 수 있지만 안 지키면 바로 손실로 바뀌는 진짜 딱 이 손바닥 같은 거예요. 뒤집으면 네. 바로가 손실인 자리인 거죠. 그래서 이 자리는 밀렸을 때 손들해라. 그래서 여기서 월요일에 만약에 이제 저점 라인을 딱 잡아놓고 44,000원짜리 밀리면요. 손실이 그렇게 네. 크진 않아요. 44,000원이라 해봤자. 예. 한 5% 손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기가 밀리면 가서 손절하라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번에 여기 좀 내려가게 되면 또 진입할 자리가 나와요. 한 35,000원짜리라던가 이런 자리 진입할 자리 나오거든요. 4만 원짜리쯤에. 네. 그때 다시 한번 들어가면서 연습을 계속해 보세요. 처음에 단타 연습하면 손실 좀 많이 납니다. 예. 그래서 단타 연습하실 때는 100만 원 미만, 50만 원 미만으로만 네. 하세요. 아시겠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HL 만도요. HL 만도 네네. 네, 5만 매수가랑 천 원에 20%요. 5만
1,000원에 1,000원에 20%요. 20%. 요런 자리는 일단 홀딩해서 가져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상향 초입부라고 그래요. 우상향 초입부. 예. 이런 걸 이제 우상향으로 전환되고 있는 이제 약간 초입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초입부는 어디까지 올라간다를 맞출 수 있는 전문가는 단 한 명도 없어요. 만약에 혹시나 대한민국에 이거 맞출 수 있다는 전문가 있으면 사기꾼이니까 데리고 오세요. 그러니까 경찰에 신고해버려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이해가 되세요? 네네. 못 맞춰요. 이거 맞출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혹시나 맞출 수 있다고 유튜브에 채팅 치는 사람 있으면 그 전부 다 차단하고 신고 넣어버리세요. 그런 사람들. 전부 다 사기꾼들이에요. 이거 맞출 수가 없어요. 어디까지 올라가는지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보고 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고 판다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주식을 예측하고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상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토요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다음 주 장이 또 열리면 알아서 막 움직일 거예요. 그럼 저는 오늘 이야기했던 게 다음 주 월요일에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 가지고 말이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왜 얘가 만약에 떨어지기 시작하거나 만약에 차트가 무너지기 시작하거나 악재가 나오거나 하면은 말이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에서 목표가가 어딥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시청자님 아마 지금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언제 팔까요? 라는 거 제일 궁금했을 텐데 제가 그거 지금 질문을 차단해버린 겁니다. 그런 거 아는 사람 없다라고 아예 그냥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님은 갖고 계셔야 되는 태도가 뭐냐면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보고 내가 안 올라가면 그때 그냥 수익 챙기고 나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을 보면서 대충 예측을 한번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앞을 보니까 정고점이 지금 56,000원 자리쯤이 됐네. 56,000원 자리가 지난번에 있을 때 내려올 때는 맞고 올라가던 자리쯤인 것 같고 올라왔을 때는 맞고 떨어진 자리니까 56,000원이 우리한테는 별로 의미가 없는데 얘한테는 의미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네. 네, 시청자님한테 이 넥타이가 별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저한테 굉장히 소중하면 시청자님이 만지려고 하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만지지 마라, 만지지 마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는 이게 56,000원이 왜 중요한지 모르겠는데 이 종목을 매매하고 있는 사람들, 기관 투자자들, 외국인들은 56,000원을 되게 소중하게 여기나 봐요. 그러니까 저기까지 올라가면은 밀리고 올라가면은 밀리고 올라가 놓으면은 내려갔을 때 또 올라가고 하는 자리가 56,000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표가를 어디로 잡으면 돼요? 56,000원요. 네, 56,000원인 거예요. 그럼 저기까지 잡았는데 저기까지 간다는 말입니까? 갈 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갈 수도 있다는. 갈 수도 있으니까 안 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팔아야죠. 팔아야 돼요. 그럼 이제 이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이 정도쯤 올라갈 수 있구나라고 봤을 때 이 기업을 보니까 어떤 기업입니까? 만도가? 부품. 어떤 자동차 부품? 어떤 부품? 그거는 모르겠어요. 에헤이, 그 최악인데요, 그거는. 알고 사야죠. 그걸 모르고 사면 큰일 나죠. 자동차 부품 만드는 회사에 자동차 부품. 그래서 자동차가 지금 해외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지금 환율이 조금 이렇게 높아졌잖아요, 그죠? 네. 우리나라 입장에서 환율이 높아졌지만 외국 입장에서는 환율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돈을 사기가 좀 싸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자동차 사는 게 좀 이렇게 메리트가 높아졌어요. 그래서 자동차 부품 업종들이 지금 약간 부흥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동차 부품 쪽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56,000원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 보시면 되고요. 저기까지 올라가면 쉬었다 갈 가능성이 높은데 저때 전략은 두 가지입니다. 쉬었다가 다시 갈 거라고 생각 든다면은 안 파는 게 맞는 거고요. 쉬었다가 다시 안 가고 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56,000원쯤 돼서는 파는 게 맞는데 저는 항상 파는 게 옳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56,000원쯤부터 해가지고 비중을 절반 정도 줄이시고요.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55,000원대 전량 매도하셨다가 5만 원대라든지 이럴 때 밀리면은 다시 사시는 걸 추천드려 볼 거예요. 예.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올라갈 때 팔고 내려갈 때 잘 사기만 하면 괜찮고 자동차 부품 업종 지금 우상향 가능성 매우 높기 때문에 저는 홀딩 의견 드려보면서 올라갈 때 팔고 내려갈 때 사기만 잘하면 매매가 재밌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려보고 싶네요. 대신에 오늘부터 만도라는 기업이 뭔지 좀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공부를 좀 하세요. 안 그러면 이거 물립니다. 네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저는 CJ 제일제당,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CJ 제일제당이요. CJ 제일제당.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34만 원이고요. 78%요. 34만 원에 70. 왜 이렇게 많이 사셨대요? 몇 번 사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이게 계속 호재가 좀 나온 것 같아서 샀는데 이렇게 떨어져 버려서 혼조를 지금이라도 해야 되나 싶어서 지금 전화드렸거든요.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진짜 크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게 기업의 호재나 기업의 가치나 기업이 좋다 하는 것을 주가에 직결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 주가가 떨어진다고 해서 CJ제일제당의 기업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당근마켓이라든가 중고거래시장 같은 데 보시면 우리가 중고거래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죠? 네네. 사람들 보면 중고거래 많이 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오늘 제가 그 뭐 신발 하나, 운동화 하나 샀는데 운동화를 뭐 현진 스포츠에서 만들었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네. 현진 스포츠에서 운동화를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잘 팔리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가 돼가지고 잘 팔리고 있는데 당근 마켓이든 중고 마켓이든 우리가 뭐 이렇게 현진 스포츠에서 만든 신발을 갖고 와가지고는 내가 10만 원에 샀지만 나한테 필요가 없어서 2만 원에 판다고 내놔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까만 운동화가 2만 원에 팔려가 나가니까 사람들이 겁니다. 현진 스포츠 망했네 그럽니다. 망한 겁니까? 상관없는 겁니까? 상관없는데요. 그 이야기인 거예요. 주식은요, 상장되면요, 주식 회사랑은 별로 상관없는 우리끼리 거래하는 시장이에요. 진짜 우리 그 주식 참가자가 1,400만 인구가 되는데 1,400만 인구끼리 서로 그냥 사고 팔고 하고 있는 중고 시장과 같은 거예요. 이 CJ제일제당 주식을 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 존내 만회를 가지고 이 뭐 주가가 약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은 매수세와 매도세, 진짜 당연한 그 사려고 하는 사람과 팔려고 하는 사람 때문에 주가가 바뀌고 있는 거지 사실상 이 기업이 존내 만회랑은 별로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걸 별개로 떼놓고 봐야 되는데 시청자님도 아까 전화해서 말씀하시는 게 호재가 있다고 해서 산 것 같은데 뭐 더 샀는데 자꾸 떨어지네요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주가가 이거는 잘 보시면요. 지금까지 상장된 이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 있었어요. 지금 약간 파란색 흐름을 보면요.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을 하고 있죠. 그죠? 네네. 근데 일정한 폭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주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 기관 투자자들, 외국인들 전부 다 보고 있어요. 그 말을 전부 다 보고 있으니까 아 얘가 45만 원쯤까지 올라가면 얘 흐름상 고점이겠네. 그러면 여기서 사야 될까요? 팔아야 될까요? 팔아야죠. 팔아야 되겠죠. 그러면 사려는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을 거 아닙니까? 사려는 저기는 이제 사람- 고점인 것 같으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가격이 이제 좀 비싸진 것 같으니까 여기서 안 사고 파는 사람 증가하니까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떨어져요.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떨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떨어지고 있는 중에서 다 떨어지고 나면 여기 이제 아래쪽에 지금 거의 다 와 있는 상태예요. 20만 원대까지 거의 내려와 있는데 흐름상 20만 원대까지 가면 올라가는 흐름이 있으니까 지금부터는 사람들이 뭐 하고 싶어 할까요? 하고 싶어라. 그렇죠. 이제는 파는 사람들도 여기까지 떨어지면 다 떨어진 것 같은데 안 팔아야 되겠다 하면서 홀딩하는 사람들이 생길 거고 사는 사람들이 생길 거니까 지금부터 주가가 자리를 잡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언제 사는 게 맞는 걸까요? 34만 원부터 사서 모으는 게 맞을까요? 지금부터 사서 모으는 게 맞는 걸까요? 지금부터 사서 모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맞는 거였는데 지금 비중이 78%로 34만 원이니까 제가 비중이 너무 많은데요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만 근데- 알았으면 이런 걸 알았으면 호재니 뭐니 기업이 뭐니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네. 뭐 설탕 가격도 올라가고 식량 난 이야기 나오고 슈퍼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뭐 적도 부근에서 지금 설탕이 잘 안 나온대요. 그래서 네. 설탕 가격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는 거 보면은 아 얘가 또 20만 원쯤 되면 주가 올리려고 수작 부리고 있구나. 그럼 여기서 자리 잡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올라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비중 너무 많으니까 더 사지 네. 마시고 20만 원대 지지받는다 하면은 그때부터 올라가는가 보다. 이번엔 내가 좀 비싸게 샀기 때문에 수익도 많이 안 나지만 다음번에는 내려갔을 때 사야 되는 걸 좋은 걸 배웠다 생각하고 다음에 실천을 옮기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또 네. 저기 지금 돈이 조금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그거는 돈이 필요하면 이 종목이랑 상관없이 매도하시는 게 맞아요. 아. 내가 돈이 필요한 게 먼저지 뭐 이 종목이 뭐 먼저겠습니까? 그래서 주식은 여윳돈으로 하셔야 되고 돈이 필요하면 사실은 인생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주객전도라고 하잖아요. 주식이 전부가 되면 안 돼요. 내 인생이 먼저라는 거 반드시 명심하시고 그건 제가 주식과 별개의 조언으로 드리는 겁니다. 네네네.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 상담 잠시 쉬었다가 이번 주 강연 언제 어디서 열리는지 오늘 내일 열리는 강연 고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과 내일 오프라인 강연 많이 잡혀 있죠. 날도 덥고 하지만은 여러분들 들어오시게 되면은 또 재밌는 이야기들을 저희가 해드리면서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과 시장에 대한 고민들 저희가 시원하게 날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방송 끝나면 여의도로 넘어갈 겁니다.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 5층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오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께서 많이 찾고 계시는 김영구 멘토님은 인천 부평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부평으로 가셔가지고 오프라인 강연에서 만나 뵈시면 되겠고, 만약에 오늘 못 봤다 그러면은 내일이죠. 금천구에 있는 가산 디지털 단지 쪽에 있는 가산 정오 플레이스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시니까요. 꼭 오셔가지고 강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분당에 계시는 분들 김도 멘토님 강연도 오늘 방송 끝나면 바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가셔가지고 강의를 꼭 들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또다시 한 번 더 풀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바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니까 전화를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에코앤 드림이고요. 에코 앤 드림이고요. 네, 매수가 35,600원에 10% 비중이에요. 수익 많이 나고 있네요. 근데 네. 그게 제가 그때 매수를 한번 하고 네. 46,000원까지 상승했는데 네. 제가 욕심 때문에 또 그 타임을 놓쳤어요. 그래서 제 네. 스스로가 기준이나 매도의 기술이 없어서 멘토님한테 네. 좀 조언을 구할까 싶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요, 남들하고 조금 다른 조언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은 목표가를 어떻게 정하세요, 차트를 보고 어떻게 정하세요, 기업의 가치를 산정해가지고 정하세요, 뭐 이걸로 정하세요 하는데 저는 그냥 수익 나면 파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많은 전문가들이 뭐 각자의 매도 기준이 있겠지만요, 모든 매도의 기준이 되는 건 팔아야 수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팔지 않으면 수익이 안 된다는 것은 그냥 모든 매도의 기준이에요. 근데 우리가 목표가를 정하게 되면요, 그 가격이 안 오면 잘 안 팔려고 하는 습관이 생기고 약간 그런 심리가 생겨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에코앤드림을 보니까 정고점이 한 48,000원쯤 되는 거구나. 48,000원짜리까지 그렇게 갈 수 있는 거네. 48,000원까지 올라가면 내가 팔아볼까? 저기쯤 오면 팔아볼까? 일단 저기로 목표가 잡아보지 하면요, 사람이 마인드가 어떻게 되냐면 48,000원이 아니면 수익으로 안 보여요, 그냥.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목표가를 정하면요, 혹여나 얘가 여기서 만약에 이제 꺾여가지고 내려가기 시작을 하면요, 못 팔아버리고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시장님 한번 겪어봤을 거예요. 만약에 오늘 이렇게 네. 44,500원에 있는데 월요일에 42,000원까지 쭉 밀렸다고 생각하면요, 와, 44,000원에 팔았으면 내가 돈을 얼마를 벌었는데 42,000원이면 내가 얼마를 날린 거야? 어제 팔 걸. 그리고 화요일에 또 4만 원까지 빠지면은 또 어때요? 월요일에 팔 걸. 또 만약에 수요일에 38,000원까지 빠지면요, 화요일이라도 팔 걸. 이런 식으로 해서 못 팔아요. 그냥 계속 내려가는 족족 못 맞습니다. 팔아요. 원래 그래요. 그래서 네, 한두 개가 아니에요. 맞아요. 매도의 기준을 정한다라는 건요, 매도를 자꾸 정해놓고 파니까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 틀을 깨야 돼요. 생각의 틀을 완전히 깨버려야 돼요. 뭐냐면 매도의 기준을 정하지 마라라고 저는 드리는 거예요. 그걸 정하는 그 순간 우리는 그 틀에서 벗어나지는 못하고 계속 그냥 끌려다니기밖에 안 하거든요. 그럼 시청자님은 뭐 하면 되냐면은, 제가 아까 전에 어떤 그 분이 저기 전화가 와가지고 오르비텍 상담을 했는데 제가 네. 매도를 잘했다고 그냥 선물 드려버릴 거예요. 네, 선물 준다 했잖아요. 들었어요. 네. 왜냐하면 그분은 매도가 딱 그냥 어때요? 전화를 안 하고도 자기가 올라왔을 때 이 정도에 내가 팔아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빡 팔아버리잖아요. 그죠? 얼마나 너무 멋져요. 힘들어요. 얼마나 네. 멋진 행동이고 그게 팔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절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매도는 절제다라는 건데 절제를 못 하겠어요라는 말만큼 부끄러운 말이 어디 있어요. 절제는 네, 기준선을 내가 못 내 잡으니까. 스스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청자님 기준 정하려고 하지 말라니까요. 기준을 정하려고 하니까 못 판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생각의 틀을 고정관념을 깨세요. 매도 기준을 모르겠어요. 매도 기준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매도 기준을 좀 알려주세요 하는데 그 기준을 자꾸 찾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다람쥐 쳇바퀴예요. 계속 못 파는 겁니다. 맞아요. 네, 기준을 정하지 말고 수익이 지금 나요 안 나요? 나 있어요. 좀. 네, 월요일 팔면 수익 나요 안 나요? 나죠. 그게 팩트고 그게 현실이고 그게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월요일 내가 지금 매도하면 25% 정도 수익 낼 수 있는데 안 팔면 수익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그게 끝인 거예요. 그래서 네. 여기서 이제 내가 팔려고 하면 뭐가 아쉽냐면요, 더 가면 어떡합니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절반만 파는 거예요. 반만 팔고 반은 지켜보면 되잖아요. 그걸 반은 팔았는데 네. 만약에 밀리면 안 가네 하고 팔아버리면 되고, 그러니까 홀가분하게 털털 털고 일어날 줄 알아야 돼요. 그 네. 마인드가 지금 시청자님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매도 네, 기준을 찾게 되는 맞습니다. 거고, 팔고 더 가면 어떡할까? 멘토님 제발 좀 알려주세요. 이평선을 봐야 됩니까? 뭐 RSI 봐야 됩니까? 스토캐스틱 봐야 됩니까? 정고점 봐야 됩니까? 아니면 재무제표 봐야 됩니까? 뉴스 봐요. 도대체 모르겠어요 하는데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네, 맞습니다. 그 수익 나면 팔면 돼요. 저는 월요일에 바로 절반의 매도 의견 드릴 거고요. 지금 일단 정고점을 네. 뚫어놨기 때문에 한 번 더 슈팅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면 47,000원 정도까지 올라오면 그냥 매도한다는 생각하고 안 와도 매도한다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네. 기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네, 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수익 나면은 이제 다음번에 익절가를 정하시는 게 좋은데요. 42,000원 밀리면 그냥 바로 익절해서 다 팔아버리고 지가 가든 말든 나랑은 상관이 있다 없다? 뭐 들어버리니까. 상관없다. 없다. 이제 다른 네, 종목으로 또 상관없다. 수익 내면 되지. 뭐 에코인 드림 가지고 뭐 아. 인생을 바꿀 겁니까? 평생을 갈 겁니까? 네, 그렇게 툴툴 털어버리길 고맙습니다.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일진전기 일진전기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9,000원에 10%. 9,000원에 10%요. 네. 방금 상담 들으셨어요? 예. 네, 똑같이 해드리고 싶은데. 또 똑같이 한 시간을 써가지고 5분 동안 설명해드릴까요? 그냥 바로 알아들으셨나요? 예? 제가 또 설명해드려야 돼요? 방금 상담 얼마나- 들으셨다면서요? 네. 방금 상담하고 똑같다니까요. 예. 지금 수익 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지금 시청자님도 지금 어디까지 갈까요가 궁금해서 전화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제가 아까 상담할 때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하게 된 거예요. 그럼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아예 그래도 아까는 에코인 드림이고 이번에 일진 전기인데 어떻게 같아요? 하는 같다니까요. 주식을 네. 우리가 목적을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시청자님 일진 전기 살려고 주식 시작했습니까? 수익 내려고 주식을 시작하셨습니까? 예. 어떤 걸 하려고 주식을 시작하셨죠? 일진 전기 사기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주식을 시작을 하셨나요? 아니면 수익을 내기 위해서 주식을 시작을 하셨나요?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일진 전기로 수익 내든 삼성전자로 수익 내든 에코앤드림으로 수익 내든 CJ제일제당으로 수익 내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돈만 벌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럼 돈을 벌려면 뭐 해야 되냐면 마침표를 찍어야 돼요. 주식 시장에서 마침표, 이 매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매도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할 수 있냐가 중요해요. 진짜 수많은 투자자들 지금 유튜브 보고 계시는 분들 뭐 또는 집에서 이렇게 댁에서 뭐 방에서 우리가 TV로 이렇게 상담 방송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요. 자기의 과거 생각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수익을 매도를 못 해가지고 못 챙긴 경우들이 너무나 많을 거예요. 누구나 한 번쯤 다 있어요. 예. 매도를 안 해가지고 물린 경험들도 다 있고요. 매도를 네. 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모든 그 문제의 원흉이 돼요. 근원이에요, 근원. 네. 그 매도는 잘하냐 못하냐가 아니라 할 수 있냐 없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매도 네. 자체를 안 하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혹시? 예. 매도를 잘한다 못한다의 개념이 아니라 매도를 안 한다의 개념이에요. 사람들이 매도를 안 해요. 그래서 물리고 그래서 고생하고 그래서 맨날 장기 투자한답시고 맨날 끌려다니고 하는 건데 수익 날 때 빨리 팔아버리고 수익을 챙길 줄 알아야 되거든요. 이유가 뭐가 됐든 이거를 내가 알고 샀든 모르고 샀든 수익 나면 뭐 해라? 뭐 해라는 거죠? 예, 매도해야 된다. 네, 맞아요. 그럼 월요일에 뭐 하실 거예요? 매도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절반 정도 매도하시길 바라고요. 절반 정도 매도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떨어지면 익절가 정하시면 되는데요. 9,500원 네. 밀리면 저는 익절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게 9,800원이 전고점쯤 되는데요. 이 9,800원 네. 뚫으면은 이제 11,000원까지 다시 한 번 더 슈팅 나올 수 있는데 그럼 나머지 절반으로만 수익 내면 돼요. 그리고 그때쯤 네. 갔을 때 더 이상 욕심내지 말고 뭐 해라? 매도해야 된다. 네, 매도하지 않고 내가 잘 팔기 위해서 뉴스를 좀 봐야 되겠어, TV를 좀 봐야 되겠어 하는 그 순간 못 팝니다. 왜? TV에서든 뉴스에서든 좋다 더 간다 할 겁니다. 그러니까 못 팔 거예요 아마. 네. 그런 말이 현혹되지 감사합니다. 마시고 내가 그냥 팔겠다라는 마음으로만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상담 이어갑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EV 첨단 소재 6,500원. EV 첨단 소재를 6,500원에 6,500원에 20%. 20%요. 진짜 전국이 2차 전지 때문에 난리가 났네요. 시청자님도 2차 전지에 지금 이렇게 들어가셨고 최근에 좀 빠졌다고 들어가신 거죠, 그죠? 예, 예, 그렇습니다. 네. 일단 별로 좋은 선택은 아니었고요. 2차 전지가 지금 뭐 에코프로도 그렇고 많은 2차 전지 관련주 차트 모양이요. 이런 모양을 만들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이 종목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많은 2차 전지 관련주들이요. 급등 나오고 빠진 다음에 다시 한번 슈팅이 나와가지고 지난번 급등에 반밖에 못 가고 또는 반보다 조금 이상 가거나 약간 올라온 다음에 다시 또 내려가고 있는 이런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전부 다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서
저점, 지난번에 빠졌던 저점을 무너뜨리면 말짱 도루묵으로 다시 다 빠져가지고 아래쪽에서 반등 나갈 모양새예요. 그래서 2차 전지를 정말 내가 매매를 통해 가지고 수익을 내고 싶거나 매매를 하고 싶다고 한다면요. 사실 여기 저점이 무너지는가 무너지지 않는가를 체크하고 들어가야 되고요. 무너졌을 때는 저 아래쪽에 있는 2,500원대,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급등 나오기 직전으로 이렇게 내려갔을 때를 매수 타이밍으로 잡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제 조금 이상한 데 자꾸 들어가고 있습니다. 2차 전지가 아직 끝났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차트에 대해서 잘 모르고 매매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자꾸 아무 때나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이쯤이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냥 막연함, 이쯤이면 됐다라는 그냥 막연함이에요, 이거는. 이 정도쯤이면 되지 않았을까요? 이 정도쯤이면 많이 빠진 거 아닐까요? 대충 보니까 이 정도쯤이면 된 것 같은데요 라는 생각으로 들어가 버리다 보니까 약간 이게 왜 이렇게 들어갔나라는 게 조금 이제 의혹이 자꾸 남는 그런 매매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일단 이것도 5,100원이 무너지면 저점 깨고 내려갈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500원 산 자리가 저는 올바른 자리다, 좋은 자리라고 말씀드리긴 힘들고요. 여기서 만약에 반등 나오면 다행스럽게도 쌍바닥을 그리면서 올라갈 텐데 여기서 반등 나가려면 에코프로가 가야 돼요. 다시 한 번 더 가지만 또 에코프로입니다. 지금 전 국민이 빌어야 되는 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은 에코프로 상승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알겠습니다. 에코프로 안 올라가면 이 전부 다 밀립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올라갔으면 좋겠네요. 많은 투자자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문제는 에코프로가 올라가면은 2차 피해가자가 나와요. 시청자님도 2차 전지 물린 사람들이 지금 물린 사람들은 잘 팔 수 있겠지만 다음번에 사는 사람들은 물릴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이게 올라가는 게 좋은 건지 내려가는 게 좋은 건지 조삼모사 같습니다. 내려가면 내려간 대로 지금 산 사람들이 물릴 거고 올라가면 올라간 상태로 거기서 산 사람들이 또 물릴 거니까 어찌됐든 개인 투자자들은 피밖에 안 보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만 아니면 됩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사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문현진 멘토입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반갑습니다. 열심히 잘 보고 있어요. 아, 고맙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매수가는 22,000이고요. 비중은 10%요. 아, 일단 뭐 좀 왜 샀죠 이거를? 그냥 단타로 좀 더 하다가 물려버렸어요. 네. 단타를 하다가 물리면 안 돼요. 단타는 물리지 네.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단타하다가 물렸다라는 말은 아예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냐면은 샤워하다가 라면 끓여 먹었다 말이 돼요? 좀 안 이상하죠. 되죠. 뭔 소리야 싶잖아요, 그죠?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지 않으세요? 네, 이해가 수영하러 돼요. 갔다가 낙타를 탔다 뭐 이런 것도 좀 이상한 것 같고 네, 뭔가 네. 좀 말이 안 되는 게 단타를 하다가 물렸다는 말이 안 돼요. 단타를 하면 손절이라는 걸 칼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네. 단타의 생명은 손절이에요. 우리 운전할 때 나의 생명을 지켜주는 게 안전벨트면은 스윙 투자라든가 장기 투자의 생명은 추가 매수입니다. 그러니까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해서 매수가를 낮춰가지고 가져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멀리 보고 가져가다 보니까 가격이 얼마나 더 떨어질지 이런 걸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제 도구를 쓰는 거죠. 아, 추가 매수를 통해서 매수가를 네. 낮출 수 있으니까 네가 좀 더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난 멀리 갈 거니까 가격만 낮춰놓으면 되지 뭘 하고 가져가는 투자가 스윙 투자, 장기 투자예요. 그게 이제 추가 매수 대응을 하는 거고요. 단타는 시간을 아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수많은 투자자, 장기 투자자들을 계좌를 보면요. 파란 사람들이 많아요. 뭐 특히나 워렌 버핏처럼 이렇게 뭐 진짜 오랫동안 투자하신 분들이야 뭐 엄청 오랫동안 들고 가니까 우상한 종목을 계속 배당을 받으면서 계속 재투자해가지고 수익 중이겠지만 새로운 종목 들어가면 거의 다 물려요. 아마존 같은 경우도 처음에 그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님께서 거기다가 투자를 했을 때 물렸어요. 손실이 났다고요. 근데 우리가 손실이라고 생각 안 하고 가져가시고 더 투자하시고 좀 더 추가 매수라고 해서 더 투자하고 하다 보니까는 아마존처럼 이렇게 크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투자, 장기 투자의 기본은 물리는 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물렸다라는 표현이 개미들이나 하는 표현인 거지 진짜 투자자들은 네. 물렸다고 표현 안 해요. 투자 중이라고 생각을 아, 하죠. 네. 근데 단타는 손절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전업하시는 분들, 단타하시는 분들은 손절을 칼같이 해요. 그 손절은 어떻게 칼같이 합니까 하면요. 우리 보통 2, 3%대 손실 나면 손절해라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네, 내가 들어간 자리에서부터 2%, 3%, 뭐 5% 이런 자리에서는요. 그냥 이 차트가 내가 팔았는데 다시 올라갈 것 같더라도 그냥 팔아버려야 돼요. 그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상담을 할 때 매도는 잘 한다. 어디에 딱 정해놓고 기준을 정해놓고 판다 안 판다가 아니라 그걸 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그걸 못하니까 네. 단타하지 마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시청자님도 지금 아, 단타한다고 들어가셨으면 사실은 밀렸을 때 바로 손절하고 나갔어야 됐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지금 물려가지고 이상한 추가하면서 하겠다라고 20% 하셨는데 샀다가 10%는 매도했어요. 그러니까. 20% 하다가 10% 매도했어요? 네. 다 팔아버렸어야 돼요. 일단은 이 기업은 네. 적자가 나고 있는 기업인데다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팹리스, AI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뭐 반도체 설계, 시스템 반도체 설계 이런 것들 이야기 나오고 있는 기업이긴 한데요. 인공지능이 아직까지 죽진 않아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한 번 더 튀어 올라갈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은 그냥 들고 가시는 걸 추천드릴 거고요. 얘가 16,000원까지 밀려 내려가면 저기서 지지가 되는지를 확인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저기가 지지가 된다면은 저기서 17,500원이 손절가 아닌가요? 17,500원이 손절가라고 누가 그래요? 손절이 아니, 이미 제가 늦었습니다. 나름대로. 예, 손절이 이미 네. 늦었어요. 21,000원이 손절가였는데 지금 21,000원 손절 안 했잖아요. 네. 예, 그리고 지금 여기 단타로 할 거면 19,000원 밀리면 손절해야 되는데 19,000원 손절하실 겁니까? 일부만 했어요. 그러니까 19,000원 밀리면 손절 다 해야죠.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이야기로 빠지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보면 보세요. 네, 네. 제가 이 어저께도 탈출시켜 드리려고 지금 작전을 짜고 지금 전략을 짜고 있는데 계속 이상한 길로 빠지게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네. 네, 19,000원에 손절하셨어야죠. 그러면 19,000원 이거 밀리면 손절하세요. 손절을 만약에 가능하시면 19,000원에 손절하세요, 그냥. 19,000원 저점이거든요. 최근 차트 저점이고 최근 차트 고점이라서 저거 밀리면 손절해야 돼요. 그래서 네. 19,000원 밀리면 그냥 두 발 없이 그냥 손절하시면 되겠고요. 추가 매수 대응을 해가지고 제가 손실을 최대한 줄여서 나오게끔 해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15,000짜리가 지지가 된다면 16,000짜리가 지지가 된다면 저기서 지지되는 네. 걸 보고 추가 매수를 좀 해가지고 올라갈 때 탈고 나가자라는 이야기인 거고요. 저기가 무너지게 네, 된다 네. 하더라도 손절하지 말고 12,000원대까지 밀리면 탈출 기회가 생길 것 같은데 저기서 추가 매수를 네. 해가지고 나가자 이야기인데 17,900원이 왜 나옵니까? 이해가 되셨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추가 매수 대응을 해서 제가 추가 매수를 하면은 손실을 줄여서 나올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 오히려 수익 내서 나올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아래쪽에 16,000 네. 지지 여부 확인하자라는 의견을 드렸고 저기 밀리면 12,000원까지 밀리는지 체크 한번 해보고 대응하자라는 전략을 드려볼게요. 저기까지 네, 빠지면 네.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SFA 반도체 SFA 반도체고요. 예, 5,900원에 5%요. 5,900원에 5%. SFA 반도체가 최근에 빠졌네요. 삼성 네. 디스플레이가 어제 빠졌어요. 지금 지분을 매각했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빠졌네요. 예. 일단 시청자님이 이거 일단은 뭐 삼성 디스플레이가 팔았기 때문에 빠졌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아, 그래요? 뭐 저런 뉴스 때문에 빠졌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걸 기억하세요. 차트 모양을 이제 앞으로 평생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거 이제 앞으로 그냥 노이로제처럼 가능하시다면 사진 찍어가지고 인화해가지고 액자로 어디 걸어 놓으세요. 어떤 느낌이냐면 주가 급등 나오고 옆으로 횡보하는 종목은 사면 밀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주가 급등 나오고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는 종목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빠지는 밀리는 경우가 경우가 많다고요? 많습니다. 저때 밀릴 때 막 악재가 동반되는 경우도 있고 악재 없이 빠지는 경우도 많은데 주가가 급등 나오고 옆으로 간다는 것은 싸게 산 사람들이 팔고 싶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쟤들이 다 팔아내고 나면 어때요? 이제 팔 게 없으니까 밀리는 거예요, 그냥. 사줄 사람도 없고 하니까 그냥 밀려버립니다. 그래서 올라온 종목을 사면은 밀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얘는 그나마 내려와 있기 때문에 반등 나갈 가능성이 높고 저거 매도한 거 저는 크게 악재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마 4,500원까지 밀린다고 하더라도 걱정할 만한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4,500원에서 추가 매수를 조금 과감하게 대응하시는 게 맞아요. 네. 그래서 저기까지 밀리면 전 추가 매수 의견 드려보도록 하고요. 회사 자체는 굉장히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홀딩 의견 드려보면서 4,500원 추가 매수, 저기서 추가 매수 했을 때 올라올 때 대응하자. 올라올 때 6,000원까지 올라오면 매도하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다음번에 이런 거 사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상담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또 오프라인 강연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를 하러 떠나볼 텐데요. 여의도로 갈 겁니다. 여의도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들 오시길 바라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영구 멘토님 기다리셨던 분들 아쉬워하지 마시고 빨리 부평으로 가시면은 여러분들 오늘 실물을 보시면서 또 강의를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제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가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